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혼의 상처가 이제 막 나아갈 쯤이라 이렇게 용기를 갖고 사연을 보냈어요. 지금 남편과 이혼한 지 이제 2년이 넘어가는데요. 요즘 이혼은 별게 아니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혼의 상처가 크더라고요. 이 정도로 많이 힘들 줄은 몰랐어요. 10년 가까이 산 남편과 이혼이라니 생각보다 많이 공허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남편과 같이 산 동안 받은 상처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허함을 신경 쓸 힘조차 없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은데 솔직하게 털어놓을 곳이 없어 용기를 갖고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길다면 긴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단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은 사람이에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는데 남편과 3번 정도 데이트 후 바로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이 저한테 푹 빠져버린 거죠. 사실 전 사람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몇 번 보지 않은 남편과 연애하지 않고 바로 결혼을 결정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은 정말 좋은데 신뢰를 쌓기엔 기간이 너무 짧은 게 흠이었죠.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결혼을 고민했는데요. 다들 결혼을 하는 이유가 엄청 사랑해서일 수도 있지만 하필 결혼할 시기에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한 부부도 많잖아요. 제가 딱 그런 경우였죠. 지금 이 사람을 놓치면 언제 또 결혼할 남자가 나타날까 이런 생각이 나더군요. 저도 안정적인 삶을 누구보다 살고 싶은 여성이었고 화목한 가정을 갖고 싶은 욕심이 어릴 때부터 항상 있었어요.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결혼에 대해 5개월 동안 신중하게 고민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첫 만남 이후 거의 6, 7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 많이들 싸우고 파혼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 부부는 싸우지 않고 무난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말고 전세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기로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저희 결혼 생활이 늘 시끄럽고 힘들었던 이유는 다 시어머님 때문이었는데요. 시어머님은 굉장히 화려한 분이셨어요. 빨간색, 파란색 등등 머리가 항상 알록달록했고 옷 입는 스타일도 엄청 파격적이었어요. 나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꾸고 살아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 가꾸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게다가 성격이 완전 외향적이라서 내향적인 제가 그런 시어머님의 성격을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어머님은 버는 돈에 비해 소비 습관이 너무 과했어요. 옷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틈만 나면 쇼핑을 하시는 편인데요. 너무 과한 게 아닐까? 걱정이 들긴 했었지만 본인의 돈을 사용하는 거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언제 한번 일이 크게 터지게 됐는데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 이번에 아울렛에 가서 쇼핑하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와 함께 드라이브 겸 해서 같이 아울렛에 가게 됐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아울렛에서 10만 원 정도 사용한 반면 어머님께선 아울렛에서만 혼자 80만 원을 쓰신 거예요. 분명 80만 원 쇼핑을 하기 한 달 전에도 가방 하나 사신다고 200만 원 가까이 쓴 기억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80만 원을 쓰신 걸 보고 놀랬었어요. 얼마나 모아둔 돈이 많으면 이렇게 쓰실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어머님은 친구들한테 옷이나 가방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머님 주변 친구들이 워낙 남편 잘 만나서 호화스럽게 사는 편이거든요. 그런 친구분들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아 무리해서 쇼핑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시어머니가 참 사치벽이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며칠 후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왜 갑자기 찾아오셨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카드값 때문에 오신 거였더라고요. 얘들아,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요즘 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네? 갑자기 돈은 왜요? 급하게 쓸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 이번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말이야. 엄마, 이번에도 카드값 많이 나왔어? 이번에도 옷 사느라 카드값 많이 나온 거지? 도대체 얼마나 나왔길래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 300만 원. 딱 한 번만 빌려주면 다음부터 이렇게 빌리는 일 없도록 할게. 지금 묵어둔 돈 해지하고 갚을 수 없어서 그래. 알고 보니 어머니 카드값만 무려 300만 원이 나왔어요. 엄청 큰 금액이라 엄청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는데요. 어머님이 예금 따로 묵어둔 돈 말고는 당장 쓸 돈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지난달에 받았던 보너스와 본인 용돈을 합쳐서 어머님 카드값을 대신 해결해줬어요. 사실 이번 일 말고도 남편이 어머님이 사고친 일을 대신 해결한 적이 많았었는데요. 휴대폰 통신비까지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비를 탕진한 날이라면 남편이 핸드폰비를 내주거나 병원비가 많이 나온 날이라면 그때도 남편이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들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 크게 터치하지 않았어요. 부부라서 남편 돈이 계속 나가는 건 좀 신경 쓰이긴 했었지만 몇 천만 원씩 나가는 돈도 아니고 몇십만 원 선 안에서 해결될 일이라서 크게 터치하진 않았었답니다. 근데 이번엔 카드값이 30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하길래 남편이 그 돈을 빌려준다고 할 때 썩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어머님이 이 300만 원이란 이 큰 돈을 진짜 갚으실까 싶더라고요. 여보, 지난번에 어머님한테 300만 원 빌려줬잖아. 근데 그거 어머님이 갚으셨어? 그때 어머님 뵙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이 없으셔서. 아니, 안 갚았는데. 아무리 빌려준 돈이라고 해도 엄마한테 그 돈을 어떻게 받겠어. 나이도 많은 양반인데 그 돈 갚을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안 받을 생각으로 준 돈이었어. 뭐? 아니, 그걸 왜 안 받을 생각으로 빌려줘.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고 해도 돈 거래는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거야. 이번 주 내로 어머님한테 300만 원 받아.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남도 아니고 엄마한테 300만 원쯤은 그냥 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돈 준 것도 아니고 내 돈 준 건데 왜 당신이 난리야? 뭐? 당신 말 그렇게밖에 못해? 나 당신 와이프야, 와이프. 아무리 우리가 돈 관리 각자 한다고 해도 우리 엄연히 부부야.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이 관리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각자 모아둔 돈은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조금이나마 같이 편하게 살려고 준비하는 과정인 건데 이렇게 선 그으면 안 되지.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를 너무 남처럼 대하는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 우리가 부부고 가족인 것처럼 우리 엄마도 우리 가족이야. 300만 원 정도는 한 번쯤 엄마한테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그 힘없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돈을 받아내고 싶냐고. 힘 없다고? 그렇다면서 쇼핑을 3, 4시간씩이나 하셔? 어머님 한 달에 쇼핑값만 적어도 100만 원이 넘어.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 집 상태. 방 3개 중에 2개가 다 옷방이야, 옷방. 그리고 나도 어머님한테 할 만큼 했어. 원래 어머님 단칸방에서 힘들게 산다고 해서 내 목돈으로 어머님 전셋집 해드렸어. 당신 그거 기억 안 나는 모양이야? 어머님께 잘한 사람을 굳이 따진다면 당신보다 나야, 알고나 말해. 사실 제가 결혼 전에 어머님 작은 전셋집 하나 해드렸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살고 계신다는 어머님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목돈 중 일부를 빼서 15평 정도 되는 전셋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의 공을 까먹었는지 본인이 어머님께 해드린 일만 생각하네요. 저의 말에 할 말을 잃은 남편은 결국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결국 한 달에 50만 원씩 쪼개서 어머님께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그렇게 화낸 게 미안했는지 50만 원씩 받아낸 총 300만 원을 저에게 주더군요. 전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300만 원 일은 있고 남편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었기에 일주일 정도 동남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처음엔 어머님과 같이 가려고 했었지만 남편이 먼저 이번엔 우리 둘만 가자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동남아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어머님은 면세점에서 선물 하나 사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행을 즐기는 동안 어머님 선물 어떤 걸 사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면세점에 스카프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평소 스카프를 자주 착용하셔서 10만 원대 스카프 하나 사기로 결정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당일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게 됐는데 어머님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눈치더라고요. 제가 사드린 스카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그걸 받고 심드렁하더니 그 이후로 2주 넘게 삐져 있었어요. 어머님, 도대체 왜 그동안 저희 연락 안 받으셨어요? 연락 안 받을 수도 있지, 왜 그러니? 무슨 일 때문에 왔는데? 어머님이 하도 연락을 안 받으시니까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직접 찾아왔어요.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래,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말할게. 너희 이번 여행 다녀왔을 때 내가 선물 하나 사오라고 했었지? 근데 어떻게 고작 스카프 하나 달랑 사올 수가 있니? 어머님 평소에 스카프 좋아하시니까 취향 생각해서 사온 거였어요. 스카프 마음에 안 드셨어요? 누가 요즘 면세점에서 스카프만 사니? 다른 집 며느리는 여행 다녀오면 시엄마 생각해서 명품백이나 비싼 화장품 세트 같은 거 사서 준다고 하던데 너는 고작 스카프만 사오니? 주변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자랑도 못했어. 어머님이 충분히 서운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저희 어머님 명품백 사드리려고 여행 간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명품백이 1, 20만 원 하는 물건도 아니고 적어도 2, 300만 원은 거뜬히 깨지는 건데 저희가 그것까지 사드릴 돈이 없었어요. 여행 갈 돈은 있고 이 시엠이 가방 하나 살 돈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정말 실망이다 실망이야. 생각보다 어머님의 삐짐이 오래 갔었어요. 저한테 본인 잔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앞에 갑자기 찾아와서 5만 원, 10만 원씩 용돈을 가져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도 없이 회사 앞까지 찾아오실 분이 전혀 아니신데 이번 일로 복수라도 하고 싶은 것인지 수시로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남편이 시어머님께 빌려준 300만 원을 저한테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 돈을 그동안 쓰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그 돈으로 결국 어머님 명품 가방 하나 사드렸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저한테 준 돈이지만 그래도 남편한테 미리 말하고 가방 하나 사드렸어요. 남편은 고맙다고 절 안아주더라고요. 이런 철없는 시어머님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때가 많아요. 저에게 가방을 선물 받은 어머님께선 동창 모임에 가서 가방 자랑을 엄청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사줬다면서요.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은 좋았네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큰 대형 사고가 터졌었는데요. 어머님께선 동네 아주머니 두세 분과 자주 놀러 다니는 편이셨어요. 주로 꽃구경을 가거나 함께 카페를 다니셨어요. 카페에서 3, 4시간씩 수다를 떨 정도로 가까운 사이 같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동네 아주버님들과 같이 나이트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리 흥이 넘치고 화려한 걸 좋아하신다고 해도 나이트를 다니시던 분들이 절대 아니었어요. 흥을 풀기 위해 노래방에서 한두 시간 노래 정도 부르는 정도였지 나이트에 가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나이트를 다닌다고 들었지만 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과 사별한 지 꽤 되셨기에 적적하시니까 다니는 거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남편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시는 것 같더니만 어느 순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나이트만 다녀오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나이트에 다니고 나서부터 쇼핑하는 횟수가 의외로 줄기도 해서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죠. 근데 언제 한번 어머님께서 연애를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어머님이 아버님과 사별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연애를 한 적이 없었어요. 재혼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그런 어머님께서 연애를 시작하셨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얘들아, 나 요즘 만나는 남자 한 명 있어.
너희들한테 이걸 말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만나다 보니 이 남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너네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야겠구나. 어머님, 너무 축하드려요. 어떤 분이세요? 어서 말해주세요.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이긴 한데 그 사람도 와이프랑 사별한 남자더라고. 그 후로 여자를 만날 생각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날 좋아하게 됐다네. 에휴, 참 부끄럽다. 너희들은 내가 연애해도 괜찮겠니? 당연하죠. 전 진작에 어머님이 연애하길 바랬어요. 당신은 어때? 어머님이 연애하시니까 좋지?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 나이트에서 만났다는 게 참 마음에 걸리네. 아무리 둘 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해도 만난 장소가 너무 불순하잖아. 정말 괜찮은 분 맞아? 내가 산 세월이 있는데 남자 하나 볼 안목도 없겠어?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야. 어머님은 소녀처럼 정말 좋아하셨어요.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평생 혼자 사시는 게 아닐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어머님도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이번에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는 어머님보다 4살 정도 많은 분이셨어요. 두 분께서 일주일 내내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고 그런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그 남자친구분 하는 행동들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연애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실제로 만나봤는데도 좀 꺼림칙했고요. 데이트를 하다 보면 서로 번갈아가며 데이트 비용을 내거나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모든 비용을 어머님이 내셨어요. 게다가 신발부터 옷, 가방 등등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모두 다 어머님께 사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 늙은 제비 같더라고요. 언제 한번 어머님 남자친구와 어머님, 저 이렇게 3명이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은 이날 회사 일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저녁 식사 장소는 어머님 남자친구분께서 알아본 곳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높은 레스토랑이라서 놀랬어요. 아무래도 며느리인 저를 본다고 하니 신경 쓴 게 보이더라고요. 이날 남자친구분께서 식사 대접을 해주나 보다 싶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착각이었어요. 어머님, 여기 스테이크 너무 맛있네요. 그러게 말이야. 혁호씨, 너무 맛있었어요. 하여튼 혁호씨, 음식점 고르는 센스가 있다니까. 당신 며느리 보는 날인데 신경 써서 장소 선택 좀 해봤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요. 맛이 아주 훌륭해요. 세아가, 너도 마음에 드니? 네. 오랜만에 이런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니까 입이 아주 호강하네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어머님께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남자친구분도 당연하다는 듯 어머님을 계산대로 은근슬쩍 밀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전 너무 황당해서 어머님이 계산 못하도록 막고 제가 대신 계산했습니다. 대략 50만 원 가까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어머님이 계산 못하도록 막고 대신 계산하니까 어머님과 남자친구분께서 몹시 당황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이제까지 어머님께서 남자친구분께 자주 선물을 해드리는 것 같아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어머님께서 이렇게 쩔쩔매며 만날까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이날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였어요. 실제로 남자친구분께서 어머님께 하는 행동을 보니 대충 짐작이 가더군요. 이 식사 내가 샀어야 하는데 며느님께서 계산을 벌써 하셨네. 그러네요. 아가, 왜 너가 계산했니? 이 저녁은 우리가 사야 했었는데. 전 이날 최대한 말을 아꼈어요. 이미 속에선 어머님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어머님이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연애를 해야 하나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 남자친구분을 서둘러 보낸 뒤 어머님과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분께서
집에 갈 때 쓸 택시비까지 가져가던 거 있죠? 완전 제비가 따로 없더라고요. 어머님, 저랑 둘만 있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하셔야 해요. 저분한테 약점 잡히거나 한 게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약점이라니? 어머님 남자친구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번 식사 자리만 봐도 딱 보여요. 두 분이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라면 보통 이 식사 자리 남자친구분께서 직접 계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 연세에 돈이 없지 않으실 텐데 자연스럽게 어머님이 계산하도록 만드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분명 이 레스토랑도 남자친구분께서 직접 알아봤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께서 직접 계산할 것 같았는데 이 식당 1, 2만 원 하는 곳도 아니고 한 사람당 10만 원은 기본으로 드는 곳인데 여길 알아봐 놓고 돈을 안 낸다는 게 수상해서요. 아유, 누가 내는 게 뭐 어때서 그러니. 그리고 저 사람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착해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번 일 절대 영호한테 말하지 마라. 아들 녀석 이번 일 알면 난리 칠 게 분명해. 당연하죠. 전 그냥 걱정돼서요. 어머님이 그분한테 자주 선물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서요. 아유, 우리 며느님 걱정도 많으시네. 너희들 걱정시킬 정도로 이것저것 사다 바치는 일 없을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렴. 과연 쓸데없는 걱정일까요? 차라리 제 착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머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한동안 모른 척했어요. 꽤 오랜 시간 잘 만나길래 오히려 속으로 응원도 했네요. 근데 몇 달 뒤 어머님이 결국 일을 만드셨는데요. 어머님이 예전처럼 카드값이 다시 많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한동안 카드값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남자친구분께서 이제 더 이상 제비짓을 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다시 저희 어머님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엔 쇼핑 때문에 카드값이 300만 원 정도 나왔다면 이번엔 카드값이 50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남자친구한테 이것저것 사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무리해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가 의심한 그대로였어요. 카드 통지서를 들고 저희 부부집에 찾아와서 또 돈을 빌리려는 어머님을 보고 속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게다가 카드값 밀린 것도 모자라서 현재 핸드폰비와 보험비까지도 밀린 상태라 이 전부 다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아니, 왜 본인이 내야 할 돈까지 내지 못하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충성을 다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새아가 너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이 나이 먹고 카드값 하나 해결 못하다니. 이번 한 번만 부탁한다. 어머님, 진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게 도대체 몇 번째예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그 할아버지 조심하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근데 이게 무슨 짓이세요? 네? 화내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부탁할게. 어머님 앞으로 예금 하나 있으시죠? 그거 억지로 갖고 있지 말고 해지하세요. 그걸로 밀린 핸드폰비랑 보험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어머님께선 노년연금과 함께 우리 부부한테 조금씩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신 걸까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젊은 남자와 만나서 호구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늙은 할아버지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행동하는 어머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되었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예금 하나가 있는데 전 그 예금을 해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선 쭈뼛쭈뼛거리더니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돈, 그 사람한테 있어. 네?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얼마나요? 얼마나 주셨는데요? 6천만 원. 그 사람이 주식 좀 할 줄 안다고 하길래 내가 투자 목적으로 6천만 원 줬어. 2배 이상 불려준다고 하길래. 근데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어머님이 주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요즘 주식시장 얼마나 안 좋은데요. 그거 손해보더라도 당장 돌려받으세요. 아시겠어요?
그거 돌려받는 대로 카드값이랑 핸드폰비 다 해결하시고요. 어머님을 집에 돌려보내고 전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전 그런 남편에게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근데 남편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반응이 싱겁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때부터 사색이 되더군요. 혹시 당신도 그 할아버지한테 돈 준 건 아니지? 자기야, 일단 화내지 말고 들어. 나 그분한테 3천만 원 드렸어. 나도 요즘 주식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그분이 딱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투자 좀 해봤어. 근데 정말 잘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당신 정말 미쳤어? 그걸 왜 나한테 허락도 없이 투자를 하냐고. 3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왜 마음대로 그걸 주냐고. 어머님도 6천만 원이나 드렸다더라. 왜 둘 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분이 사기라도 치면 어쩌려고. 아니야. 그분 사기치거나 그럴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3천만 원이나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해? 사실 우리가 예전에 공동으로 모아둔 3천만 원 예금 그거 깨서 드렸어. 정말 미안해. 내가 그거 꼭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나 한 번만 믿어줘. 그걸 손댔다고? 진짜 당신이나 어머님 모두 다 질린다.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해. 이혼이라니. 이혼은 절대 안 돼. 나 당신이랑 못 헤어져. 내가 왜? 전 한동안 친정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생각 정리가 되면 그때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친정집에 2주일 정도 가 있을 동안 시어머님과 남편에게 큰일이 터졌어요. 어머님 남자친구가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돈을 돌려달라고 말한 순간 그때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님이 그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었는데 이미 모든 짐을 다 뺀 상태로 어머님이 모르는 곳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결과였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시어머님 남자친구분 하는 행동만 봐도 딱 사기칠 사람 같았어요. 어머님은 그분한테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그걸 모르고 있던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님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고 해요. 어머님과 같이 나이트를 다니던 동네 아주머님들도 그 할아버지의 말만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6천만 원 사기를 당한 어머님은 약과였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1억 가까이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전 이번 일을 알게 된 후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이혼하자고 말하니 남편은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번 일로 제정신이 아닌지 오히려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넌 이런 일 가지고 이혼을 꼭 해야겠니? 부부란 게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이겨낼 줄도 알아야지. 이혼하자는 소리가 어떻게 바로 나올 수가 있어? 어머님, 이제까지 어머님이 저희한테 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남편도 남편 일이지만 어머님 그 철딱선이 없는 행동 때문에 숨 막혀서 이 사람이랑 못 살아요. 어머님 수준껏 생활을 해야지 탱자탱자 돈 쓰기만 하시는데 옆에서 그걸 제가 다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분명 그러셨죠. 이제까지 산 세월이 있어서 안목이 좋다고요. 근데 어머니 인생 헛사셨어요. 이 연세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돈까지 잃으셨어요? 무슨 힘으로 다시 일어나시려고요? 저 어머님 보기 싫어서라도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어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말이면 단 줄 알아? 당신은 나랑 이혼하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준 3천만 원 나한테 다시 돌려줘야 할 거야. 그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였잖아. 그리고 어머님도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빼셔야 할 거예요. 그 전세자금 다 제 돈인 거 잊지 않으셨죠? 당장 집 정리하고 돌려주세요. 전 이 말만 남기고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빼서 다시 친정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서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친정아빠는 남편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당장 꺼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엄마도 그런 시엄마 밑에서 살 필요 없다고 이혼 결정 잘했다고 말했어요. 언제 한 번은 남편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앞까지 찾아왔어요. 퇴근 시간 맞춰서 와 있었더라고요. 전 창피한 나머지 그런 남편을 데리고 서둘러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말도 없이 남의 회사로 찾아오고 그래? 당신이 내 전화조차 받지 않으니까. 당신이 내 전화를 받아줘야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왜 내 전화 안 받아?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나 당신이랑 이제 못 산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왜 자꾸 물어봐? 이해 못했어? 자기야, 제발. 나 한 번만 봐줄 수 없어? 나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우리 엄마도 후회 엄청 하고 있고. 우리 모자 앞으로 자기한테 충성을 다할게.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이혼 준비나 잘해. 남편이 이 이후로 몇 번을 더 붙잡았어요. 전 절대 같이 살 마음 없다고 완강히 거절을 했는데요.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살고 있던 집을 내놓고 돌려받은 전세금은 제가 갖기로 했어요. 남편이 전세금 제가 전부 가지는 대신에 3천만 원 말고 1,000만 원만 주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전세금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살고 있는 집 정리해서 제 계좌로 전세비를 입금하셨더라고요.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까지도 한순간에 집이 사라진 거잖아요. 두 사람은 결국 연식이 오래된 빌라 반지하로 이사 갔다고 해요. 남편은 그런 집에서 어머님과 같이 살려고 하니까 정말 많이 힘든 눈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두 사람이 벌인 일인데요, 뭐. 근데 최근에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의 유방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최근에 어머님께서 가슴 쪽에 뭐가 만져진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네요. 검사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근데 정작 두 사람은 병원비가 없는 상태라 당장 수술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수술비를 빌리기 위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더라고요. 여보, 잘 지냈어? 이혼하고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 같네. 정말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이번에 암 진단을 받아서 내가 지금 너무 찌질한 거 알겠지만 엄마가 아프다는데 어쩔 수가 없네.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나 쥐뿔도 없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사정.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어?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진짜 당신한테 연락 안 할게. 내가 뭘 믿고 두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어머님이 아프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봐. 이젠 나 당신 가족 절대 아니야. 당신 능력껏 해결해.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이번에 돈 한 번만 빌려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 우리 엄마 아프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진짜 우리 엄마 진짜 아파. 지금 치료 안 받으면 우리 엄마 죽을지 몰라. 사람 한 번 살린다 생각하고 돈 좀 빌려주라. 나 정말 미치겠어. 반대로 장모님이 암이라고 생각해봐. 당신도 속상할 거잖아. 내 입장 딱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이제까지 산 정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나 당신이랑 이제까지 산 정 하나도 없어. 이미 당신한테 있던 정 다 떨어졌어. 그리고 어머님이 아프든 말든 나 속상할 거 하나도 없고 이제 완전 남의 일이야, 남의 일. 당신이 대출을 받든 콩팥을 팔든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돈 빌릴 생각하지 말고. 전 단호하게 남편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처음엔 어머님이 아프다는 말에 조금은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걸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이젠 제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돈과 시간,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연락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님께서 직접 저희 친정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부탁을 거절한 걸 알고 급한 마음에 저희 친정집에 찾아온 거래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나 싶더라고요. 참 어려운 사이인데 말이에요.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정말 아픈 사람이 맞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어머님이 약간 통통하신 편이었는데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사돈,
정말 오랜만이네요. 미애, 너도 잘 지내고 있었니?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게 돼서 미안하다. 너도 알겠지만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 아까 아들이 너한테 전화 한번 했다고 하던데. 근데 너가 거절했다고 들어서 병원비가 당장 필요한데 돈 빌릴 곳이 전혀 없어서 말이야. 타돈도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꼴 보기가 싫겠지만 타돈만 괜찮으시다면 병원비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곧 죽을지 몰라서 그래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세요?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돈 빌릴 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 딸이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죽을 거면 우리한테 알리지 말고 조용히 죽어요. 당신네들이 어떻게 살든 죽든 우린 알고 싶지 않으니까. 맞아요. 저 어머님 때문에 트라우마까지 생길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찾아올 생각을 다 하셨어요? 멀쩡한 아들 두고 왜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러시냐고요. 앞으로 저한테 이런 일로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인생 헛살았으면 돈 빌릴 사람 한 명도 없냐고요.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저 더 이상 어머님이랑 얽히고 싶지 않아요. 두 모녀가 독하긴 진짜 독하구나. 아이고, 언제부터 날 그렇게 챙겼다고 트라우마 이런 말을 입에 올리냐? 사돈은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나요? 딸년이나 애미나 똑같네, 똑같아. 뭐? 딸년? 아픈 년이 못하는 말이 없네. 당신은 아들 새끼 얼마나 잘 키웠길래 그래? 쥐뿔도 없는 년이 입 달렸다고 말 함부로 하네. 죽을 고비 앞두고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당신이 뒤지든 말든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당장 꺼지라고. 불쌍한 척은 다 하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독한 마녀처럼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못된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조금이나마 빌려줄 마음이 있었는데 비아냥거리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칫 어머님의 연기에 넘어갈 뻔했네요. 사람이 연기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우리 친정엄마는 화분에 넣어두려 펼쳐놓은 흙을 시어머니 면상에 뿌리면서 내쫓았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갔는지 서둘러 도망가셨고요. 이날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전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친정집까지 찾아오게 만드냐면서요. 남편은 어머님이 저희 친정집에 찾아온 걸 모르고 있던 눈치였어요. 어머님이 왜 구걸까지 하게 만드냐 물었더니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이래요. 남편이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본인이 명예퇴직을 당해서 돈을 구할 데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명예퇴직을 당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술 마시는 일이 많았었는데 언제 한번 술 먹고 부장한테 전화해서 술주정 좀 했거든.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랑 행동을 했었나 봐. 그게 문제가 돼서 나더러 회사에서 퇴직하라고 하더라고. 남편이랑 같이 다니는 회사 동기들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부장한테 음담패설은 기본으로 하고 게다가 이제까지 회사 내에서 해왔던 부장의 행동 하나하나 모두 지적했다고 해요. 게다가 남편이 학벌에 비해서 회사 업무 능력이 너무 없어서 언젠가 해고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때마침 부장한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해고를 당하게 된 거였죠. 회사에서 나름 힘이 있는 부장은 그런 남편을 회사 그만두게 만들었다네요. 이제 막 40대가 된 사람이 명예퇴직을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해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남편은 지금까지도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와 이혼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해고까지 당하게 돼서 그 충격에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해요.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일을 구해야 하는데 남편은 그런 생각할 힘조차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수술을 잘 받았는지 안 했는지는 그 이후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남편이 돈도 벌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으니까요. 그런 두 모자를 보고 있으니 속이 다 후련하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것만 같아요.
돈 문제로 사람 속 썩이던 두 사람한테 벗어났다는 생각에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현재 직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조만간 제 이름을 걸고 가게 하나 차릴 예정이에요. 부모님이 예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부모님과 함께 가게 오픈 예정이에요. 만약 이 사람과 저 사이에 아이가 있었더라면 이혼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아이가 있는 부부는 이혼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행히 저와 남편은 아이 계획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어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아이를 원했었더라면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은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주변 친구들도 시부모님 잘못 만나서 엄청 고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모두 아이가 있어서 섣불리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댁 때문에 왜 힘들어할까 상상이 안 갔었어요. 두 사람이 좋으면 그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랑 하나로 결혼할 수는 없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참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 한 명이라도 내게 못한다면 결혼 생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결정을 할 때 남편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 집안 식구들도 꼭 봐야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생각한 게 있는데 너무 섣불리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과 연애를 해보고 결혼할 걸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고 있는데요. 요즘 연애를 건너뛰고 많이들 결혼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결혼하는 게 덜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만나서 재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전 2번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도 그 지겨운 결혼을 못하러 2번씩이나 하냐며 성을 내셨어요. 저도 결혼을 다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결혼이란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돈 문제로 다들 헤어진다고 하는데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약에 재혼을 한다고 해도 또다시 이혼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받아온 스트레스와 억압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너무 행복하고 자유롭더라고요. 저와 다르게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분명 많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저처럼 결혼 생활이 지옥인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이혼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만일 시댁, 남편, 돈 등등 여러 문제로 인해 이혼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당장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유로운 몸이 된 저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볼 예정이에요. 남편과 살면서 못 쌓은 추억과 커리어 등등 다시 쌓아볼 예정이고요. 지금껏 답답하고 길고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